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경제 김은배입니다. 자, 오늘은 페라리의 SF90 스트라달레 모델을 보러 나왔는데요. 발표회 현장인데, 슈퍼카 특성상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은 와 있지만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한 대고, 또 이게 오래 전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자분들도 지금 열심히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고 계신데, 자세한 설명까지는 지금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모델은 아세토 피오라노, 그러니까 지금 출시된 모델이 일반형과 스포츠 모델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스포츠형입니다. 또 상당히 많은 옵션들을 개인 취향에 맞춰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이 모델의 이 모양은 거의 고유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옵션이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는지 관계자분들도 지금 정확하게는 알지 못할 정도로 그 옵션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일단 겉으로만 봐도 그 옵션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앞쪽 프론트 범퍼 부분에 보시면 가니쉬가 굉장히 크고 넓게 이렇게 들어와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스트라이프까지 들어가서 일단 선이 차량을 타고 끝부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어 있고, 그 끝부분에는 이제 리어 스포일러가 있는데, 리어 스포일러도 이제 카본 파이버 재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눈에 가장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 휠을 보실 수가 있는데, 휠이 카본입니다. 휠 자체가 카본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안에는 이제 브렘보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타이어 자체는 특수 제작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일반 타이어와는 또 차이가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안에 내부도 이제 촬영된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안에 카본 소재가 또 굉장히 또 많이 쓰였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옵션을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걸 좀 이렇게 많이 느낄 수가 있는 자리네요. 왜냐면 이게 기존에 봤던 모델들과 지금 현장에 나 있는 모델이 그만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옵션을 넣을 수 있는 그 가짓수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정리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독한 환경에 디테일한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지금 보니 말까지 횡설수설한데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자들은 많은데 워낙 고가의 차량이라 그런지 촬영 시간도 2-30분가량 밖에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어찌됐건 조용한 자리로 나온 만큼 좀 더 조근조근 조목조목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F90 스트라달레라는 이름은 페라리의 F1 레이싱팀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창립 90주년의 의미를 지닌 SF90의 도로라는 뜻을 가진 스트라달레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F1 레이스의 감성을 일반 도로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죠. 아울러 창립 90주년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번 모델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네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같은 이름답게 페라리는 브랜드 최초로 적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이 모델들은 리미티드 모델이 아닌 페라리 최초의 양산형 슈퍼카입니다. 또한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스탠다드 모델과 스포츠 모델이 동시에 출시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모델은 스포츠 버전 아세토 피오라노였죠. 또 스트라달레는 최초의 고성능 AWD 모델이기도 합니다. 일반 주행에서의 안정성을 살린 부분도 있겠지만 전기 모터와 내연 기관의 출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요소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 달래는 제로백 2.5초, 제로백 200은 6.7초를 달성했습니다. 일반 스포츠카의 제로백을 제로 200으로 소화해내는 셈이네요. 최초 시리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라리 최초로 8기통 모델이 1000마력을 뿜는 가장 강력한 최상의 모델이 됐다는 점도 있죠. 이것은 8기통 엔진 자체가 기존보다 강력한 780마력을 내도록 향상된 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220마력을 내는 3개의 전기 모터를 접목시킨 하이브리드 차량이 됐다는 점 때문입니다. 차량에 탑재된 전기 모터는 총 3개로 첫 번째 전기 모터는 엔진과 리어 엑셀에 위치한 신형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사이에 있습니다. 다른 2개는 프론트 엑셀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RACE, 즉 전자식 코너링 제어 장치로도 불리는 완전 전자식 프론트 엑셀입니다. 프론트 엑셀에 달린 2 모터는 각각 독립적인 토크 전달이 가능하고 1회 충전으로 최대 2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최대 속도 135km/h를 냅니다. 전기 모터만으로도 일생 주행은 충분해 보이죠? 이는 변화보다는 계승을 중시하는 페라리도 시대의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연기관에 대한 장인정신을 갖고 있는 페라리가 최근 업계의 흐름인 환경중심 사고와 다운사이징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페라리의 내외관에서도 감지됩니다. 외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페라리가 보여준 L자형 헤드램프가 앞 범퍼 쪽으로 좀 더 이동한 듯한 페라리 최초의 액티브 빔 컨트롤을 통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로 바뀐 것인데요. 이미지적으로 L자형 헤드램프가 측면과 후면으로 넘어가는 날렵한 실루엣을 강조했다면 이번 헤드램프는 좀 더 아래쪽으로 시선을 끌어서 좀 더 다운포스가 강화된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실제로도 강화됐고요. 헤드램프는 길고 얇은 틈새를 통해 브레이크 공기 흡입구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양 헤드램프 사이에는 지난 7월 국내 공개된 트리비토의 S덕트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으로 좀 더 많은 공기가 유입되도록 설계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전반적인 공기 역학을 개선해 시속 250km에서의 다운포스 390kg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달성하기도 했죠. 아울러 데이라이트는 헤드램프의 윗부분을 온전히 날렵한 눈매처럼 보이도록 램프 중앙에 3줄의 경계선을 긋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마치 테슬라를 연상시키기도 하네요. 측면의 실루엣도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세시와 차체를 모두 카본 파이버 등의 다중 소재 기술을 사용해 새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중량 증가 없이 기존 대비 굽힘 강성이 20%, 비틀림 강성이 40%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측면부의 에어 인테이크 부분만 하더라도 트리비토의 것보다 훨씬 모양이 디테일하죠. 페라리 측은 하이브리드 적용으로 주행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증가했고 개발팀은 방출되는 에너지에 대한 공기 역학적 흐름을 심층적으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차량 후방에 적용된 셧 오프 거너라는 부분인데 페라리 공식 영상을 보면 리어 스포일러의 일부분이 열렸다가 닫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특허 기술이라고 하고요. 제동 및 방향 전환, 코너링에서의 다운포스를 높인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내부를 좀 볼까요? 페라리는 이번 출시 행사에서도 눈은 도로에, 손은 스티어링 휠에 라는 슬로건을 강조했는데요. 스트랄레 역시 스티어링 휠에서 대부분의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기능의 약 80%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 휠에는 터치패드도 적용됐는데요. 엄지손가락을 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스포크 주변부에 위치한 버튼들에는 햅틱 기능이 들어있어 조작감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클러스터에는 16인치 커브 HD 스크린이 최초로 탑재됐습니다. 운전자를 향해 완만한 곡선으로 둘러싼 형태입니다.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중앙부 계기판마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네요. 이 화면은 내비게이션, 미디어, 오디오, 전기 배터리 잔량 등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됐고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기존 주행 모드는 오른쪽에 달려있는 저 빨간 노브입니다. 왼쪽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생긴 모드들로 오른쪽 모드와 중첩돼 적용되는 타입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동을 걸면 하이브리드 모드가 세팅되는데요.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의 배분을 자체 제어 로직으로 알아서 컨트롤하는 모드입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는 내연기관을 모두 끄고
전륜의 두 모터로만 운행하는 기능이며 내연기관을 계속 가동하면서 배터리 충전에 중점을 두는 퍼포먼스 모드, 그리고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의 총 출력을 끌어내는 퀄리파이 모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어박스 쪽도 보실까요? 이번에는 7단이 아닌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됐습니다. 7단에 비해 35%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항공기 콕핏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만큼 색다른 모양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왼쪽에 후진 모드가 보입니다. 참고로 후진은 e드라이브 모드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오토와 매뉴얼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가장 오른쪽에는 런치 컨트롤 기능이 보이네요. 프론트 엑셀에 위치한 두 모터가 런치 컨트롤 시스템과도 통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날 공개된 모델은 스포츠 버전인 아세토 피오라노였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버전은 멀티매틱 쇼크 옵저버와 카본 파이버, 티타늄 같은 고성능 재료를 적용해 무게를 30kg가량 줄였다고 합니다. 휠마저 카본인 것을 보셨을 텐데요. 현장에서 감탄한 기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특수 설계된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컵 2 타이어가 장착되기도 했습니다. 후면에는 배기 파이프가 중앙부로 올라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흡기 및 배기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다고 합니다. 내부 유체 역학을 개선하기 위해서 배기 라인은 높이고 터보 차저는 낮게 배치했다고 하는데, 정말 엔진 위치를 보면 한참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 스크린도 좀 더 낮은 위치로 이동했고요. 트리뷰토의 엔진룸과 한번 비교해보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셨죠? 정말 낮습니다. 테일램프는 기존 모델들의 라운드 형태가 아닌 링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수평의 이미지를 강조하도록 배치됐다고 합니다. 다소 어수선한 영상이었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차량 리뷰와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